네, 다 오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정인합부 나오시죠?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 본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다면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거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시는 분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최성용. 네, 앉으십시오. 네. 예, 지금 뭐 저희 사건에 그 피고인이 많고 해서 좀 약간 앞에 증인신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좀 양해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물어보시죠. 예, 최성룡 씨 제가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증거 목록 1의 순번 82번 1233쪽 진술조서 제시합니다. 증인 2025년 11월 19일에 그 내란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셔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신 적 있죠? 예. 그때 이 증인이 이제 작성하신 조서인데요. 증인 그 당시 조사 받으실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 내용들 본인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읽어 보셨죠? 예, 읽어보고 예, 날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명 날인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2022년 7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신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수석실의 역할은 뭡니까? 정무수석실의 가장 큰 역할은 대국회 관계와 정치권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 관련 업무라면 이제 정치권과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여당과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야당과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예, 보면 소통도 좋을까요? 예.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증인이 소속되어 있는 정무기획비서관실은 그 업무 분장입니다. 국정 이슈에 대하여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이 선임 행정관으로서 증인의 담당 업무는 뭐였습니까? 저는 그 비서관님을 제가 보필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그 비서실을 총괄을 하면서 여론조사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보필했다는 비서관님이 누군가요? 김장수 비서관입니다. 정무기획비서관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정무기획비서실이 국정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맡겨서 여론조사를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유관 검색어들을 통해서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그런 것들도 수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주로 이제 외부 업체들한테 예, 이제 그렇습니다. 외부 업체 용역 맡기는 맞습니다. 건가요? 외부 업체다 용역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파악한 후에 예. 대응 방안이 이제 수립되는 통상적인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수립을 하고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있다면 첨언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서 예, 향후 국정 운영에 도움될 만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네, 정무기획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서관은 다시 정무수석에게 보고하는 예. 절차가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반복적인데요. 증인이 그런 과정으로 수립한 대응 방안은 통상 정무기획 비서관에게 보고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증인이 그런 보고서 생산하신 다음에 예, 정무기획 비서관한테 보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보고하십니까? 예, 무조건 보고 다 드렸습니다. 증인이 직접 정무수석 홍철호한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정무기획비서관님이 보고를 하고 나시면 그거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갖다 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경우만 있었지 제가 직접 보고 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증인이 정무기획 비서관한테 보고하시고 예, 정무기획 비서관이 정무수석한테 보고하면 예, 정무수석이 그 보고서 좀 갖고 와라 예, 예.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정무수석 직접 뵌 적은 있다.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때 네. 들어간 데는 그 정도 외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고 이건 정무수석이 판단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조금 더 이게 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게 왜 해야 됐는지 아니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라고 이제 그 비서관님하고 수석님하고 서로 얘기를 하시다가 네.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러 가는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정대 회의 관련입니다. 정의는 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다음 날인 24년 12월 4일 오후 2시요 14시경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대해서 당정대 회의가 열린 사실은 알고 있으시죠?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세요. 그럼 본인이 관여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무수석 홍철호는 그 당정대 회의 당시에 보좌진으로부터 당정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연락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었는데요. 증인이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알지 못하고 만약에 당정대 회의를 해야 한다면 그거는 정무 1비서관실에서 담당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증인은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야 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그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증인은 이제 당정대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시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사후에도 뭐 관여하시거나 예, 보고받거나 없습니다. 하신 건 없습니까? 예. 13번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24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되어서 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은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이후에 정무기획비서관실의 업무가 좀 변동된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실시는 안 하셨고 예. 다른 업무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수행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하던 루틴한 업무들은 계속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럼 여론조사 제외하고 네. 통상적으로 수행하신 업무가 어떤 거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그 수석님 아침에 이제 실장님께 이제 티타임 실장 비서실장 예, 말씀. 비서실장님께 드리는 티타임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을 이제 아침에 만들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매일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보통은 매일 만들려고는 했는데 네. 이제 만약에 그 뭐 크게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그걸 굳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볼 만한 게 없다면 만들지 않은 경우도 현안이 있으면은 무조건 예, 만드셨고 예, 예. 없어서 못 만드신 경우도 있다.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요거는 그냥 수석님께서 그 티타임 때 참고하시라고 만들어 드렸던 자료로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지금 비서실장 주재 티타임 그게 통상 실수비라고 부르는 그 회의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좀 다르나요? 예, 아침에 일반적으로 수석님들하고 비서실장님하고 하셨던 회의로 기억합니다. 좀 그러니까 좀 격식이 말 그대로 예, 예, 티타임 예, 정도고 예, 예, 실수비보다는 조금 격식이 없는 자리라고 보면 이해하면 됩니까? 실수비나 대수비는 실제 프로토콜이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완전 다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 소추 이후에 실수비, 대수비는 이제 당연히 대통령 안 네. 계시니까 안 될 네. 거고 실수비는 계속 이루어졌었죠. 실수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24년 10월 17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종료하게 되었고 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그 후임자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선출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덕수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했을 때 정무기획 비서관실에서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등 대응 방안, 향후 계획 등 논의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시가 있어서 작성을 하기보다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정리해서 참고하시라고 예. 보고서들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들이 있거나 뉴스에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작성했는지는 잘 모르시겠는 네, 거예요? 기억은 잘 없지만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수석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정도로 저희는 작성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겠네요. 지시 저희 방은 지시라기보다는 약간 그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러면 수석님께서 좀 이렇게 인지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그런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그랬던 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탄핵 소추된 이유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된 이유로는 수석으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기억이 없다. 그건 없지만 저희가 매일 루틴하게 하던 일들은 계속 수행을 보고서들은 계속 수행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기억 확실하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그리고 한덕수가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 거부해서 24년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증인은 그때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최상목이 24년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도 마흔혁은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 거부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당시 최상목이 국회가 선출한 마흔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때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 방안, 향후 계획 등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없는 걸로 기억하세요? 만약에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언론에 있는 수준을 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술조서 아니라 추가 증거 목록 6번에 순번 703번 40쪽 전국 참고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저쪽 모니터 한번 봐주실래요? 증인 이 수사 과정에서도 좀 보셨을 텐데 예, 봤습니다. 이 전국 참고 자료 예. 증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3월 28일 됐으면 이 날짜로 보면 될까요? 예, 28일 날 작성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문건이 증인이 3월 28일 직접 작성해서 김장수 정무기획비서관에게 보고하신 문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 전국 참고자료 이 문건 작성하시게 된 경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 기억에는 만약에 이런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방에서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내봐라 이런 의견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언론도 참고를 하고 그러면서 수석님께서 아시면 좋겠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 제시 좀 해드릴게요. 그 방금 아이디어 내봐라고 한 거는 누가 보통 이제 정리할 비서관이 비서관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석님하고 회의를 하고 오신다든지 하면은 뭐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뭐 이런 아니면 좀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이었지 어떤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뭐 이거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기획비서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증인 지금 못 찾겠는데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 받으셨잖아요. 네. 특검에서 그때 뭐라고 진술하셨냐면은 네. 정무수석이 정무기획비서관에게 당시 전국 상황, 대응 방안 등 아이디어를 물어보았고 네. 비서관이 저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정무기획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서로 아이디어 이야기를 하며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 홍초로 정무수석이 비서관을 통해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셨다기보다는 당시 전국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관련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까? 예, 거의 뭐 취집 같고요. 왜냐면은 저희 방이 막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지시를 받거나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국 상황이라니 그 당시에 대단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서는 정말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들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라는 거는 이제 네. 수석급한테 보고를 구두로 할 건 아니고 예.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면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고서로 당연히 보고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게 이 전국 대응 방안 저기 보고서 좀 써봐라라는 지시랑 다르게 볼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구두로 가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 아이디어를 그냥 또 막 이렇게 써서 드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름 여태까지 했던 보고서 그러니까요. 포맷은 예. 맞춘 예. 거긴 한데 그거를 이제 결심 후 저희 비서관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비서관께 보고를 드리고 네. 비서관께서 이제 이렇게 보내라 그럼 저희는 보내는 예. 거고. 그러니까 이 네. 전국 참고 자료 건에서는 정무수석이 정무기획비서관한테 예. 이 건 관련해서 아이디어 예. 좀 내보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제인지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근데 이거 전국 네. 참고 자료를 쓰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제 말씀 뭐냐면은 수석님과 비서관님 사이에 있었던 말씀 제가 모르고 예. 비서관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지금 상황이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무수석 말고 예. 기획비서관님이 얘기하신 예. 거는 이 전국 참고 자료는 이 사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방금 뭐 검사님 말씀하셨지만 지시해안 작성이랑 아이디어를 내봐라고 해서 작성한 거랑 차이가 뭔가요? 그게 왜냐하면은 공식적인 보고서들은 진짜로 예를 들면 뭐 실수비 보고서면은 저희가 실수비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백업 해드리기 위한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러프하게 그냥 진짜로 뭐 더 세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뭐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좀 드렸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수비나 대수비를 작성을 할 때는 물론 제목만 들어가긴 하지만 수석님이 아셔야 될 만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따로 또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루틴한 보고서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 참고 자료 밑에 화면 밑에 좀 보여주시죠. 대응 전략이 나오게. 그러면 그 비서관이 지금 증인이 이제 뭐 정확히 안 날 수도 있지만 예상하기에는 비서관이 증인한테 뭐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컨대 전국 지금 정치 상황을 보고 이런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보다는 네.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당시 기사가 있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정도로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럼 증인의 생각을 작성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실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원들한테 이런 사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러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예.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토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예. 주제가 있으면 예. 이야기를 쭉 구두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 이런 방향이 적절한 것 같아 이제 협의가 되면 그러면 아 이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니까 이런 방향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런 방향으로 작성을 하고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증인이 하신 말씀은 그냥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고 이런 쟁점에 대해서 증인 생각을 한번 써봐라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거는 그대로 이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수석님께서 저걸 보시고서는 수석님 회의에서 회의를 안 하셔도 사실 상관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당하고 전략을 하시는 것도 사실 당을 만나시는 건 수석님께서 만나시는 거니까 그건 수석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냥 저희가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데 이거를 구두 보고 드리기가 좀 못하니까는 저희가 양식을 좀 나름은 갖춰서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저 뭐 단순히 대응 전략을 대해서 한번 작성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뭐 이야기가 있은 후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전략을 짜야 되면 저거보다 훨씬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세밀한 보고서를 제가 작성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 그냥 진짜로 저희 방은 브레인스토밍을 되게 많이 했던 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무 기획이라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딱 둘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 그걸 비서관님 채택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수석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얘기들이 더 나갈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가거나 그렇게 된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뭐 더 물어보시죠. 증인 정무수석이 정무기획비서관한테 이제 아이디어 내보라고 했다는 거고 정무기획비서관도 이제 행정관한테 그냥 저기 아이디어 내보라고 저는 그게 지시 같은데 아무튼 아이디어 내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거 한번 여기 보시면은 그때 이 아이디어 내보라고 했던 게 이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 있죠. 예. 이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가 당시 전국이잖아요. 예. 이 전국에 대한 대응 아이디어 좀 내보라라고 얘기한 건 맞죠? 예. 예. 그럼 증인 해당 문건 주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인데요.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 해서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 연장을 통한 부의 대통령이겠죠. 탄핵 인용이라는 거고 밑에 그와 관련해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맞죠? 예. 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국회 동의를 불문하고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 맞죠? 이 문건에. 예. 그러니까 해당 25항입니다. 해당 문건 내용 자체로 당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윤석열 탄핵을 대통령실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 수립해 본 거 맞죠? 저게 완전한 뭐 시나리오 아니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건 예. 아니에요. 저 예. 내용이 저희로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이었다고 저희 실의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저희 실의 생각이죠? 증인인 생각인 거지.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듣고 예. 저의 생각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답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이거는 증인이 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예, 증인의 맞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런 예, 식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실의 의견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냥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혹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할 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 이렇게 해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물어보시죠. 그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신 윤석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랑 저기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부의 탄핵 인용인데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랑 뭐가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저 시나리오에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저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받으려고 하는 걸 막으려는 거는 탄핵이 기각되든지 재판이 진행 안 되든지 예. 그러기 위한 대응이잖아요. 대응이라는 건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고 문건을 작성하라고 얘기했다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탄핵 인용이 될 수 있는 뭐 전국인 걸로 보이니까 이게 대한 대응 전략을 작성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작성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게요. 제 생각에 그때 저 민주당 시나리오들이 기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장 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저런 거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작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공유한 후에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그런 상황을 당연히 막으려는 대응 전략이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면을 보고할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방법이라 할 게 저기서는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방법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예. 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작성했다는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 보고서에서 보시면 이제 민주당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로 먼저 주셨던 게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가장 많이 지금 신경을 쓰는 게 저건 것 같은 걸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는 것도 주어진 게 아니고 예, 정인이 적어도 문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정인이 생각해서 예. 저걸 정한 후에 대응 전략을 정했다 이 예, 말씀이신가요? 예. 왜냐하면은 저런 류의 보고서들을 가끔 가든지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하신다는 게 그 아까 주제를 정해서 주셨다기보다는 지금 큰 상황에서 요런 거는 예를 든다면 흐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올렸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먼저 드리면 그게 이제 말씀이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세부적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 좀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이라고 딱 찍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의대 정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어떤 주제를 찍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기본적인 저희가 생각을 하는 아이템을 적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뭐 이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한데 이 쟁점이 제일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비서관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수시로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작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이게 지금 중요한 쟁점인 것 같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 예. 비서관이 그렇게 한번 써봐라. 예. 그러니까 최소한 작성하기 전에 뭐에 쓸지는 정해져 있는 거네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됐을지. 그런 식으로 비서관님들하고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비서관님하고 소속님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정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인이 먼저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쓰겠다 제시를 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이었다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고 예외적으로 뭐 지시한 적도 있지만 예. 그리고 이 문건도 정인 생각에는 정인이 이게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비서관이 그럼 한번 작성해봐라. 그래서 예. 작성된 문서 같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브레인스토밍처럼 하다가 뭐 신문이 깔려 있는데 그 아이템이 보이면 야 요거는 어떠니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가 뭐 그런 식의 보고서들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문건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건 없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예, 이 문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기억이 잘 안 났고 다만 제 기억에는 요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은 있기 때문에 저 시나리오가 저는 그 당시에 기사에 어느 정도 다 있었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질문하시죠. 27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해당 문건 작성하시면서 근거로 삼으신 자료가 뭡니까? 뭐 기사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률들을 좀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사는 당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 것들일 예. 것이고 대응 예. 방안 쪽에서는 법령 검토를 해봤다 예,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될까요? 예. 국회 이 대응 전략 취지가요. 인사청문한 제출 이후 21일 경과 시 임명 가능해서 이게 증인 쓰신 취지가 예. 기간 경과하면 국회 동의 불문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 29항을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증인 이 내용이 인사청문회법 보고 증인이 찾아보고 예. 기재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이 어떤 루틴하게 가는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예. 있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정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해당 문건 보고받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더라고요. 예. 아까 정원도 그렇고. 증인은 홍철호가 예. 이제 정무수석이 해당 문건을 정진석이나 한덕수한테 보고했는지 여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이 전국 참고 자료, 이 문건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주요 현안이 발생하여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면 그때그때 관련 예. 보고서 작성하셨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 업무 수행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가 통상 업무였습니다. 예. 증인이 대응 전략 등 이제 관련 이러한 취지의 대응 전략 같은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 거는 작성하시는 목적 예. 정무기획비서관을 통해서 정무수석한테 해당 내용 보고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보고받은 정무수석은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통상 대수비나 실수비라고 불리는 수석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구조 맞습니까? 근데 이런 보고서들은 대수비 실수비에서 하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이제 정무수석이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다만 원래 실수비는 실수비 아이템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실수비 보고서와는 다른 보고서라고 그럼 이해하시면 이거는 됩니다. 통상 업무 때 오전 티타임
비서실장 오전 티타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수석님께서 아이디어 아니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 정도를 저희가 챙겨드릴 때 작성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건 이제 말미 쪽을 좀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일요일 수석 회의에서 논의, 이상의 대응 전략을 총리 및 당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예. 요걸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증인 이렇게 판단해서 기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석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몫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인이 쓰신 거는 일요일 수석회의에서 논의해야 함, 총리와 당과 사전에 공유해야 함이라고 예. 기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아, 이 사안이 네. 중요하다 판단하신 거예요? 보고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수석님께서 이거를 만약에 아이디어로 채택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스텝을 적어드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생각에는 이걸 보고함이 상당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냐고요, 증인은? 저는 제가 보고 드리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철호가 3월 30일 일요일 증인이 쓰신 그 수석회의요. 예. 3월 30일 일요일 수석회의에서 해당 문건 내용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30원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이게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증인은 증인 판단에 수석 회의에서 논의하고 총리와 당과 공유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셨잖아요. 예. 증인 나름대로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고민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호가 해당 문건을 총리인 한덕수와 당인 국민의힘에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무수석의 업무 및 역할에 비춰 볼 때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총리나 당의 원내대표하고 소통하는 건 당연한 업무죠. 수석께서 하시는 업무로서는 당연한 업무입니다. 증인은 한덕수가 25년 4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상의 민주당 시나리오나 이 대응 전략과 조금 다르게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긴 했지만 한덕수가 차기 대통령이 임명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결국 증인이 구상한 이 전국 참고 자료의 대응 전략이 실행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말 그대로 그 수석님께만 보고를 드렸을 뿐 그 전후 사정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덕수는 4월 8일에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면서 이제 대국민 담화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데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데 여기서 법적 검토가 증인이 구상한 대응 전략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선고됐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 중이고 다수의 비해상계엄과 관련된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며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인 것, 이 상황인 거는 알고 있으셨죠? 예. 당시 상황들. 예. 또한 증인은 당시 한덕수를 비롯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내람 가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알고 계셨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4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그냥 제시는 안 하고 여쭤볼게요. 일일 정무 상황 보고라는 게 생산됩니까?
날마다 아침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만드는 날도 있을 것 현안이 같고 없을 때는 예, 안 만들지만 안 만들 수도 현안이 있었을 것 있다면 같고. 무조건 생산되는. 현안이 있으면 그래도 수석님께서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예. 정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일 정무 상황 보고입니다. 예. 작성 주체는 누굽니까? 작성은 만약에 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일에서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작성을. 이것도 정무 기획 비서관실에서 작성하는 건 맞네요. 예. 그럼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이후에도 네. 일일 정무 상황 보고는 계속 생산했죠. 아까 루틴한 업무가 이거죠. 그러니까 수석님께서 만약 티타임을 가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정리해서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일 정무 상황 보고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사에서 여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당직자들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한 기사가 있다면 좀 예. 참고하실 만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정리를 했던 걸로. 예,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이후에 네. 이제 권한 대행 체제에서 예. 생산된 일일 정무 상황 보고에 그 민주당의 입장 등에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네. 미임명 예. 등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파악도 하셨죠. 그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기사를 근거로 작성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 그 증인 기억이 있죠. 예, 예. 헌법재판관 관련 사항도 작성하셨어요. 아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거를 작성할 땐 대부분 다 기사를 보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예. 아침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에 예. 전과 후 업무가 많이 달랐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루틴한 업무의 강도는 훨씬 좀 루즈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만약에 일일 상황 보고를 더 촘촘하게 썼다면은 그때는 조금 그냥 수석님께서 정말 그냥 간단하게 여야 상황을 아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주요한 여론조사 업체니 예를 들어서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가 그러니까 매주에 한 번 정도씩 발표하는 그런 거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넣어드린다든지 그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더 이렇게 좀 간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1항과 2항, 3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신문에서 마치 홍철호 수석이 지시를 한 것을 아는 것처럼 전제로 해서 얘기한 오해될 소지가 있을까봐. 예. 그리고 이제 도중에 이제 재판장에게서 물어본 그런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한 방안 이런 취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예.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증인은 이 전국 참고 자료 아까 특검 측에서 제시한 전국 참고 자료의 작성 관련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추가 보고하거나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주신문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철호 수석이 김장수 비서관에게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한 것인지는 증인이 알 수가 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김장수 비서관이 증인한테 얘기를 할 때 대응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대응 전략이라는 표현은 쓰시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이 전국 참고 자료를 만들 때 무슨 대통령 탄핵 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까? 탄핵 관련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거를 목적으로 만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잘 안 드는데 예.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기사 같은 걸 보면서 이런 정도는 그래도 수석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작성이 됐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7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 문서가 한덕수 권한대행 또는 총리실에 전달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 전국 참고 자료를 증인이 만들 때 많은 이제 신문 기사를 주로 이제 예, 그 일상적으로 보는 예. 아마 그래서 예. 이 신문 기사를 아마 증인이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 기억을 환기시켜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2025년 3월 오전에 28일 약간 기사 좀 일을 하셨던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뭐 예,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제시하는 건 아니고 네. 증인이 그 당시에 저번에도 특검에서 질문할 때 당시의 기사 물론 기사가 증인 구두로 증거로 신청되는 건 설명하게 아닌데 해주시죠. 지금 왜냐하면 기사 보려 해서 증인 아까 홍철호 증인도 네. 증언을 제대로 못하는 거 있었는데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런 그러겠습니다. 기사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증인이 이제 아마 여기 지금 우리가 참고 자료로 낸 건데 다 이제 기사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증인의 업무가 기사 파악하는 거니까 예, 예. 아마 잘 알 거라고 예, 생각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이 머릿속에 신문 기사가 아마 잘 봤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시하지는 않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국 참고자로 만든 그 25년 3월 28일 예.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죠. 예. 그 상황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 만료 예정이었죠. 예. 그래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남지 않게 되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당시 신문 지상에 예. 나왔었죠. 예, 예. 18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2025년 2월 14일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항입니다. 2025년 3월 31일에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것도 알고 있죠. 예. 12항입니다. 또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거론하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탄핵되더라도 그 후임 권한 대행이 임기 연장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 이른바 줄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죠. 예. 13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025년 3월 31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에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을 협의하겠다고 맞불을 놨었죠. 예. 13입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임기 연장법 추진, 그다음에 줄탄핵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가능성은 이미 25년 3월 말 언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공개 보도되었고 공개 논의되었던 사안이죠. 예. 15화입니다. 이 전국 참고 자료는 바로 그러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의 임기 연장법 추진과 국무위원 줄탄핵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안을 발의받는 즉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함으로써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인이 작성한 것이죠. 예. 16항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시하겠습니다. 공소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 사건의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인데 이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탄핵안 발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지명을 추진하자는 내용인처럼 기재하고 있는데 이 전국 참고 자료의 실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는 즉시 후임자를 지명하여 맞불을 놓는다는 그런 조건부 대응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아까 그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줄탄핵이라는 표현까지 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무위원들 6명 이상 줄탄핵이 되면 그 국무회의를 할 수가 없고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게 되면 그냥 의장이 바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있습니다. 예. 증인이 이 사건에 관해서 이제 수사를 받으셨죠? 예. 그때 전자정보의 내용, 이 지금 전자정보를 갖다가 전국 참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아마 수사를 받으신 것 받았는데 예. 그때 대응 전략 부분을 이렇게 사각 테두리로 설정한 것이 있고 예. 그다음에 설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제시받으면서 수사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차이가 안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18항입니다. 그 제시받은 문건의 내용이 좀 본인이 썼던 거 다르게 됐던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건 진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근데 요 포맷은 제가 썼던 것처럼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박스 없는 거는 정인이 쓴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박스를 친 적이 없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스 없는 문건은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박스를 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왜 알겠습니다. 여쭤보면요. 박스를 치면은 중요성이 드러나잖아요. 예, 마치 이게 무슨 대단한 뭐 전략인 것처럼 강조하는 듯해 이제 표현이. 그래서 저희가 예. 이게 이제 변조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취지지. 요 글자 내용을 바꿨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시하면 안 되잖아요. 바꿔서 그런 이제 강조하는. 예. 그래서 아마도 그거를 필요해서 아마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느낌으로 받을까봐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예, 얘기하는 거서 예. 어떤 것을 제시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건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항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은 25년 3월 31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거 아까 그거 질의했습니다. 예, 18항입니다. 18항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여야의 정쟁이 이제 당시 극단적으로 치닫았잖아요. 그때 치닫던 중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일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죠. 그러자 다음 날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쌍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였죠. 대답을. 그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예. 24입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순간 민주당의 줄탄핵 위협도 국민의힘의 후임 지명 맞불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 이 전국 참고 자료가 제안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즉시 후임 2인 지명이라는 그 대응 전략 밑에 기재된 그 내용은 2025년 4월 1일 선고 기일이 지정됨으로써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소멸되어 더 이상 보고서로서의 의미나 가치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작업도 한 것도 없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듣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추진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피고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은 그 뒤에 2025년 4월 8일 화요일인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이후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피고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 전국 참고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소위 증인이 아이디어로 낸 예. 그 대응 전략을 실행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구두로 몇 개만 묻겠습니다. 부분은 다 생략하시는 건가요? 그 뒤에 건 질문자 다 뒤에는 다 생략. 생략하십니까? 아, 잠깐만. 예. 23호. 예, 아, 그거는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빠진 거를 갖다 23항은 생략하고요. 예, 24항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검이 이 사건의 공소장으로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증인이 이 전국 참고 자료를 작성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사실을 적시하면서요. 이를 근거로 대통령 비서실이 탄핵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고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검토하였다라고 이렇게 기재하고 있어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죠. 제가 홍철호 수석님께 보고 드린 적이 없고 홍철호 수석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 전국 참고 자료는 25항입니다. 피고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이 지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 이후에 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은 2025년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과 관련해서 정무기획 비서관실에서 이를 검토하거나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추가 생산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증인 이 전국 참고 자료 같은 이거 보면 일정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국 참고 자료 같은 형식의 문건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인지.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전국 참고 자료 그다음에 날짜 꼭 위에다 두 줄을 치고 일정한 형식으로 예. 작성되는 이런 전국 참고 자료 같은 문서는 통상적으로 일일 정무 상황 보고 같은 형식의 또 별도의 문서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맞습니까? 이런 포맷의 문서들을 가끔 작성은 했는데 다만 그 루틴하게 아주 레귤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처음 작성은 그건 아닙니다. 예. 가끔 작성을 예, 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아까 그 전국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부분 기사들을 좀 예. 참고해서 이제 예. 만드신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대응 전략 예. 부분은 아까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완전히 아이디어입니까? 고유한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그게 기사를 봤을 때 그게 예. 힌트를 얻을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까? 기사 제 중에서? 기억에는 기사를 통해서 힌트도 얻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뭐 기사를 검색했을 때 좀 어느 정도 힌트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완전한 고유한 아이디어인가요? 그 완전하게 고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 드리면 예. 정무수석께서 이것을 채택을 하게 되면 예. 하게 됐다면 만약에 예. 했다면 그 이후에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보고서를 뭐 만들어라는 그런 지시가 보통은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런 형식의 보고를 드렸다면 거기서 채택이 됐다고 하면은 다른 말씀이 있었을 텐데 네. 제 기억에 다른 말씀은 없었던 걸로 알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실수비 때 보고되는 보고서 양식은 저거하고 좀 다르게 작성돼요. 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래서 저거는 수석님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석님 진짜 참고하시라고 작성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이게 루틴한 건 아니라고 하신 거 보니까 참고하는 자료도 저 양식이 아니고 또 딴 것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실수비 양식은 원래 있는데 이게 있고. 그거는 이제 모든 비서실이 같이 쓰는 양식이기 때문에 네. 그 포맷은 따로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석님께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만든 양식이기 때문에 포맷이 좀 상이합니다. 조 양식도 있고. 예. 저게 일반적으로는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저런 양식으로 저희는 계속 이제 수석님께 드렸고 실수비 양식은 원래
저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만든 품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저게 루틴한 양식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말씀 루틴한 양식이 아니라 루틴한 보고서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템이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 보고서는 저희가 그냥 진짜로 이렇게 수정기 보시라고 드리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수비 보고서랑은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정리하면은 실수비 보고서는 공통된 양식이 있어서 그걸 쓰는 거고 조양식은 이제 실에서만 쓰는 양식으로 보고를 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반대신문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작성한 이 전국 참고 자료를 보면 보통 이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대응 전략, 뭐 향후 계획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이런 뭐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어떤 제안, 결론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거는 잘 쓰질 않죠.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거를 부기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불법적인 걸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 당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그렇게 같습니다. 판단한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까지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 제가 그 헌법 관련된 책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본다든지 그랬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 시절에 지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서서 그런 내용을 제가 대응 전략에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자문을 여쭙거나 법조인들께 이걸 여쭙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저희 대통령실에 있었던 서가에서 관련된 헌법 책들을 좀 많이 유명하신 교수님들 책들을 좀 많이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검사님 질문 중에 한덕수는 차기 대통령이 임명함이 마땅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질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질문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김주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좀 질문드릴게요. 신문사항 중에 일부는 생략하겠습니다. 3항까지 생략하고 4항. 이 전국 참고 자료 이건 아까도 증인이 뭐 말씀하셨는데 어떤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검토한 실무자 차원의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이다. 이게 맞죠? 그런데 만일에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정무수석이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로서 좀 추진해 봐야 되겠다라고 채택을 하는 것은 뭐 티타임 같은 데서 논의한 다음에 수석들 티타임 그래서 논의한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만약에 증인이 작성한 이 전국 참고 자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 추진 같은 것이 결정이 되면은 증인에게 후속 계획 내지는 절차 내용들을 더 작성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오기도 합니까? 요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드렸을 때 그거 말고 좀 이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 내용은 당시 언론 보도나 국회 동향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 보좌관 경력이 있는 증인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나름 예측하고 분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 전국 참고 자료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예상 시나리오를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그 예상 시나리오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통과시키고 그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줄 탄핵한다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응 전략에 보면은 민주당의 총리 탄핵안 발의 즉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 지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검사님의 질문에 결국 증인이 구상한 대응 전략이 실현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총리 탄핵안 발의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면은
그에 의해서 줄줄이 국무위원들을 탄핵 발의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는 즉시 대통령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인데 실제 상황은 이러한 총리 탄핵안 발의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이 실현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기 1번 동그라미 맨 하단에 보시면 현 상황에서 6명까지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은 국무회의 자체를 못 한다는 데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그때 그것까지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도 못 하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기사에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작성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핵심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국무위원님들께서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통령 탄핵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참고자료 문건이 3월 28일 작성된 이후인 4월 1일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이미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공지됐고 또 4월 4일에 탄핵 심판 선고되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인 4월 8일에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 탄핵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는 거하고는 좀 안 닿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제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수석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을 묻는 건데요. 증인이 이 당시에 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대응 방안 작성할 때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 또 염두에 뒀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아까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총리께서 탄핵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 순서로 가는데 그렇게 돼서 6분이 그 순서대로 가게 되면 아예 국무회의를 못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일단 제목 자체가 보면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돼 있고 민주당의 공적 목표하고 V 탄핵 인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님 저희가 모시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까지도 생각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검토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임기 연장이나 뭐 거부권이나 국무회의 등을 고려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까지 출탄핵까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검토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 질문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뒤에 건 안 물어보시는 건가요? 뒤에는 다. 그러면 12항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취지이긴 한데요. 그 4월 4일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됐고요. 지금 공소장에 보면은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헌법 재판이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목적으로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증인이 속한 그 정무수석실이나 여기서 뭐 어떤 검토나 논의가 이루어진 거 없었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특별법에 따라서 녹취록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녹음도 하고 녹취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녹취록에 정확하게 질문하신 분이 누구신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저기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 이주원 변호인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양식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습이나 이런 이제 딱 정해진 회의들은
각 실별로 통일된 예. 양식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어떤 각 비서실이나 수석실에서 작성하는 문건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보고를 받으시는 비서관님이나 아니면 뭐 수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보면 이제 몇 번 보고를 하다 보면 선호하는 양식 좀 있으신 경우가 많고, 예. 결국 거기에 따라서 뭐 비서관실별로 또는 수석실별로 약간 양식이 통일되는 경향이 나중에 생겼죠. 예. 그래서 아까 그게 양식, 예. 이 양식 자체는 전국 참고 자료 양식 자체가 예. 루틴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이랑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2025년이나 2024년입니다. 2024년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은 이후로 대통령실 역할은 대폭 축소되어서 정무수석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 없이 사실상 명목만 유지한 상태였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수석님께 보고 드리는 것들은 루틴하게는 일은 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항입니다. 당시 한덕수, 최상목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었죠. 제 기억에는 따로 조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기재부에 별도의 보좌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실 인력 일부를 기재부에 차출하기도 하였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에 따라서 권한대행 측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이제 석 달 이상 지난 시점인 2025년 3월 내지 4월 경에는 권한대행 측에서 별달리 요청하는 사항도 더 이상 없었던 시점이었죠. 네, 그 권한대행실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거나 뭐 말씀 주셨던 거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부 루틴하게 돌아간 업무 이외에는 정무수석실의 역할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업무들은 일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6항 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항 9항은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에, 그러니까 탄핵 소추 전에 평상시에 정무수석실 내지 산하 비서관실에서는 거의 매일 정무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장 내지 대통령에게 보고하곤 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들 보고 중에는 대통령실 각 수석실이나 비서관실 차원에서 단순 내부 참고 내지 브레인스토밍 목적으로 당시 현안 등을 검토해 보다가 거기서 더 진척되지 않고 차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는 대통령 전체적으로도 행정관들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었죠. 예, 맞습니다. 12항 생략하겠습니다. 13항입니다. 그럼에도 정무수석실 존재하는 이상 당시 전국 현안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었으므로 각 수석 내지 비서관들은 어떤 구체적 목적 없이 그냥 현안 검토 차원에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아까 증인께서는 이제 정무수석이 비서관한테 뭐 지시를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국 참고 자료도 정무기획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증인이 비서관으로부터 이제 이 지시를 전달받아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죠. 예. 그 뭐 어떤 정무수석이나 정무기획 비서관으로부터 먼저 헌재 재판관 구성 등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은 것은 아니었고, 증인이 다른 행정관들과 상의하여 해당 이슈를 발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에 불과하죠. 예. 16항 생략하겠습니다. 17항은 약간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증인이 그 전국 참고자료에 기재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뭐 그 기사도 대부분 이제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뭐 그렇게 사실 새롭게 뭐 굉장히 뭐 새로운 내용이 예. 있는 건 아니어서, 증인도 사실 이 보고서가 대통령실 내부나 대통령 권한대행 측 등 외부에 공유되어서 실제 실현 목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석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18항 19항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증인은 그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실 전국 참고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 지금 이제 마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등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에 유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덕수가 대통령 목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라는 근거로 증인이 작성한 이 전국 참고 자료가
제시되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 자체가 증인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고 사실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을 하죠. 예. 20이랑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증인이 특검 조사 당시에 그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지 임명행위에 대통령실이 관여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롯하여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특별히 대응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정무기획비서관실 등에서 논의한 사항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진술인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최상목은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대로 임명하겠다라고 임명을 보류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최상목이 정무기획 비서관실과 논의한 사항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진술인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었나요? 하니까 없습니다. 또 이제 진술인은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원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이나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나요? 하니까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이제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총리실과 사전에 합의 내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손용택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화,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하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금 보신 증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대통령실은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나 임명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증인이 대응 방안으로 쓴 부분 관련해서 예. 이제 그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 목소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쓰셨는데 이렇게 방안을 작성해서 보고하기 전후로 아마 예. 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전 보고한 후에 예. 이런 동일한 내용으로 혹시 기사화된 내용들이 있을까? 이렇게 4월 8일 날 실제로 이런 말이 하기 전에 예. 증인이 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 혹시 기사화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증인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예. 그게 이제 어디까지 그게 보고가 됐는지 증인은 모르는 예. 얘기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증인 보고서와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전제 사실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방안에 나왔던 내용이 동일하게 한번 이렇게 실제로 예. 이야기된 적이 있는데 예. 그러면 증인이 그 내용을 그런 사실을 듣고 혹시 뭐 증인의 보고했던 내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전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석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은 계속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거 계속 체크하고 계셨을 예,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보고서를 쓴 후에 뭐 따로 언론에서 예. 이제 정부 쪽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뭐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걸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예, 그 이후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권한대행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 예.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제가 먼저 알거나 이런 그러니까 예, 언론을 예. 통해서 예. 권한대행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예, 됐다. 예. 네,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긴 피고인 측 변호사님이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에 대통령실이 뭐 식물이 됐네, 뭐 업무를 안 했네라고 하니까 증인 아까 예라고 대답하시던데 대통령실 안에는 이제 비서실도 있고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이라 표현했는데 증인이 대통령실이 식물화된 줄 알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일이 줄었다는 그러니까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변호사님이. 증인이 아는 거는 정무수석실은 예, 예. 여론조사 안 했고 예.
이 보고서 생산량은 좀 줄은 것 같고 예, 예. 그렇지만 평소 이제 루틴하게 하는 업무는 계속 수행하셨죠. 예. 그러면 대통령 정무수석실 이외에 다른 대통령실 내 예. 실국들이 예, 예. 이 식물 상태가 됐는지 업무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아시는 거 있어요? 제가 물리적으로 아는 건 없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동료들이 옆에 이제 있으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줄었다는 것 정도는 감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최상목 피고인께서 이 특검에서 조사 받으실 때 외교 안보 국방 인사는 대통령실 보좌를 받으셨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모르시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아까 이게 이원모 피고인 측 변호사님 신문사항 17항입니다. 이 변호사님 신문사항에요.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증인도 이 보고서가 대통령실 내부나 대통령 권한 대행 측 등 외부에 공유되어 실제 실현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했더니 예 그러셨거든요. 예. 증인이 여기 외부에 공유해야 된다고 쓰셨어요. 일요일 수석회의에서 논의해야 되고 아니 그건 이제 총리와 당에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된다 하셨는데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총리 아니에요? 아니, 그 증인 근데 대통령실 내부나 대통령 권한 대행 측에 등 외부에 공유되어 실제 실현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요거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주체가 수석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전제로 두지 이 보고서가 움직이거나 이런 거 아니 증인 예. 대통령실 내부면은 저기 일요일 수석회의 맞죠? 예. 대통령 권한 대행 측 저기에서 총리 맞죠? 아니, 총리 등 외부에 공유되어 실제 실현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예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제 공유해야 말씀은- 된다고 아니, 쓰셨잖아요. 제 말씀은 예. 거기서 이제 수석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변호사님 대답에 예. 본인이 공유해야 된다 써놓고 예. 외부에 공유돼서 실현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하시면 어떡해요? 본인이 공유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건 예. 아이디어만 우선 수석님이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석 회의에서는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비서실장이 계시고 다른 수석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수석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몫이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증인은 이 전국 참고 자료 작성하실 때 예. 증인 생각에 예. 일요일 수석회의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판단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하고 당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된다고 판단하셨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체는 수석님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아까 이 변호사님 한덕수 피고인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은 2025년 13항입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3월 31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을 협의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바 있죠 하니까 이해하셨는데 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이해하셨어요? 그때 당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맞불을 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로 이해하고 대답하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네. 맞불을 놓은 바 있죠 했더니 예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셨나 해서요. 맞불을 놓는다는 게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대답하셨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이 전국 참고 자료를 쓰신 거는 재판장님이 말씀 아까 정리하셨는데 예. 부의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설정하신 거 맞죠? 본인이 예, 생각하신 대응 예, 전략 예. 맞죠? 예. 그 여기서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하면 맞불을 놓겠다고 해서 그 맞불 작전으로 본인이 이 전략을 짜셨어요? 그런 것 같지 아니죠. 않습니다. 예. 부의 탄핵 인용에 대한 예. 이걸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예, 짜신 예. 거 맞죠? 그게 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증인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부의 탄핵 인용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짜신 게 주고 예. 그 외에 지금 국무회의를 예. 무력화시켜서 국무위원들 줄탄핵 그 시켜가지고 기사가 그때 예,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니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를 지명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것도 부차적인 목표였다는 예. 거죠. 증인이 생각한 전략. 예.
증인 그러면은 증인 방금 그 말씀에서 연결해서 할게요. 한덕수가 그런 이제 부의 탄핵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야 된다고 분석하셨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덕수 이후로 국무위원 줄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야 된다는 대응을 짜셨죠. 증인 생각은. 예, 예. 그럼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거는 윤석열 인사들한테 유리한 판결 해줄 헌법재판관 임명하고자 한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한 게 대응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맞는데 예. 그 뒤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증인이 있는- 생각하신 게 그러면 네. 한덕수가 예. 한덕수 총리님이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 임명하는 거를 네. 어떤 전략으로 생각하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의 탄핵 막고 국무위원들 줄 탄핵 이걸 막기 위해서 예. 2명 임명해야 된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부의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한테 유리한 판결 선고해줄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몫들은 제가 판단하는 증인이 문건을 작성하신 대응 전략은 네, 네.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장호성 특검보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일단 제주신문 마치면 그다음에 제 반대신문 드리겠습니다. 예, 3월 28일 전국 참고 자료 3월 28일 작성하신 거잖아요. 예, 예. 이 즈음에 자꾸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서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예. 정무수석실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작성한 보고서가 있나요? 요 이후로요. 뭐 이 즈음에 그 직전이나 직후나. 글쎄 제 기억에는 보고서들은 되게 많이 작성들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작성하고 있었나요? 네, 네. 증인은? 제가요? 예, 증인은. 저희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실에서 있는 그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비서관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는 또 다른 보고서 작성하신 게 있냐고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어떤 주제인지. 는 아닌데 예를 든다면 제 기억에는 뭐 어떤 뭐 뉴스가 하나 좀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보고서들이 제 기억에는 대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4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일 지정하잖아요. 4월 4일 날 선고하겠다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 그 이후에 작성했나요? 4월 2일 이후에 그 뉴스를 그런 보고. 거는 작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 안 했어요? 요 이후에 요건과 관련해서는 작성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뭐 예상 보고 같은 거 작성한 거 없나요? 그냥 그 만약에 써야 된다면 그 헌법재판 그 당시 기사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성향들이 이렇게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거 나왔던 것 정도로 이렇게 했던 거는 제가 봤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용어가 적정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판세 분석 보고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정도 정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저희 그 후속 대책은 나온 그 이후로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탄핵은 기각되거나 인용될 건데 예. 대통령실에서 기각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인용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기억에 작성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그 성향 분석한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작성했어요? 그거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님 그 판결 날 때쯤에? 예. 그 대책 보고는 대책 보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작성한 적 없다. 그럼 그 판세 분석 보고는 죄송합니다. 판세 분석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거예요? 누가 지시해서 작성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냥 수석님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어떤 재판관님은 뭐 누가 임명하셨고 뭐 그런 것도 기사에 옛날에 보면은 그 사진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정리한다든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있다면은 이 보고서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작성한 거. 연결된 보고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네, 제 반대신문 하시겠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그 당시 그 전국 참고 자료를 할 적에 그 민주당이 총리 탄핵가 발의 즉시 대통령 뭐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 지명 이유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은 2025년 3월 30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헌법재판 2인이 지명에 협의하겠다고 막 대응을 했는데 그 당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참고자료 7을 보여드릴 텐데 예. 그 대구신문 2015년 3월 30일자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그건 그중에 일부만 한 거고 국민의힘이 그런 그 변호사님 아까 재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참고 언론 보도를 자꾸 증거로 현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려고 했을 때 다 부동의 하셨는데 아니 아까 그
언론 기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없고 증인이 그냥 생각해서 그 재판관 2명을 지명하겠다는 걸 썼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 당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하나를 샘플로 이게 제시한 건데 예, 예. 그 국민의힘이 대응 방안으로 간부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기사는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아까 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대부분 기사를 보고 저기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그러니까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이것이 뭐 증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예. 증인 생각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그것이 당시 나와 있던 언론의 기사에 그런 헌법재판관 지명을 협약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서 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기사를 다 지금 발췌를 해서 썼는지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까 그 결론 부분을 그때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얼마나 썼냐라고 아까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하기를 어느 정도는 언론에서 힌트를 받았다고도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는 또 제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받았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앞에 답변하실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고 쓰셨다 예. 하셨고 대응 전략으로 대통령 몫에 대한 지명은 증인이 책을 찾아보고 그 책도 찾아봤었고요. 기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제가 생각한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제가 또 질문했을 때는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후에 뭐 전이든 후든 기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사로 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에 예.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는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제가 그때 보통 일하는 루틴상 기사들은 대부분 많이 찾아보고 작성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증인이 보고한 대응 전략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예. 보고서 작성 전나 후에 예.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대행이 이렇게 실제로 언론에 말을 하기 전에 네. 그 전에 그렇게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명 임명하는 거에 대해 제가 작성하기 전에 말씀이십니까? 뭐 전이든 후든. 전에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 그때 이게 고유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기사를 참고해가지고 했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기사 참고가 같이. 네. 근데 그때 대답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사를 참고하셨고 대응 예. 전략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셨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대답하셨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제가 이제 나름 그 헌법 교과서들을 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네, 인사- 좋습니다. 예. 뭐 그걸 알겠고 예.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저기 그 대통령 몫의 지명도 예. 기사 등을 참조해서 예. 대응 전략을 작성한 것이 이렇게 예. 이제 정리하시는 겁니까? 예. 변호사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 증인 조금 전에 검사님의 주신 문 때 이 전국 참고 자료의 목적이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것이 1번 목적이고 국무위원의 줄 탄핵을 막는 것이 2번 목적인 것처럼 진술하셨는데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국무위원의 줄 탄핵을 왜 막아야 됩니까?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무위원이 이제 안 계시게 되면은 제가 아는 상식 하에서는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시면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그게 바로 국회가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가 마비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근데 여기 전국 참고 자료 내용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이 하는데 예. 만일에 국무위원들이 줄 탄핵돼서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못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민주당 시나리오대로 두 사람이 임기 연장이 되면 대통령이 부의가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예. 그것을 막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 줄 탄핵을 막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그 수단인 것이지 목적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별도의 뭐 2번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대통령님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단 하나의 여기 궁극적인 목적은 대통령 탄핵을 막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들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음 순서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줄타내게 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결국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 그래서 그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문제가 나올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다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저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 말씀하시죠. 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그 아까 그 특검 쪽에 이제 제주 신문에서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국 참고 자료 끝에 내용을 보면 이제 일요일 수석회의에서 논의하고 뭐 대응 전략을 총리및 당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함이라고 이제 증인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 그러니까 증인이 낸 이 소위 말 대응 전략의 아이디어가 이제 뭐 당연히 이게 실현이 되려면 충분히 뭐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본인의 이제 그 수석님께 드리는 어떤 아이디어, 본인의 이제 의견 정도인 거지. 사실은 증인 이 보고서 자체가 뭐 이게 공유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취지이신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석님께서 판단해야 될 몫이지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이럴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수석님이 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린 겁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주시분 과정과 그렇고 그다음에 재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증인의 생각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 전국 참고 자료 여기 보면은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영 임명과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 연장을 통한 부의 탄핵 인용. 이거는 민주당의 의도를 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의도.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증인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 전체 목적 하에서 그런 이제 목적 의도 하에서 이거를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전국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게 사실은 다 그 신문 기사에 나왔고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걸 정리해서 뭐 이런 것들이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증인이 정말로 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말 막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한 것인가? 그거를 이제 자꾸만 지금 질문상에서 저도 거대하게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는 대통령님의 탄핵을 막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행정관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저도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는 그냥 수석님께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제가 작성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대응 전략 밑에 구체적 대응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는 뭐 수석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상의 전략을 총리와 당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를테면 이제 수석회의에서는 그 어떤 보고서 양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또 외교에 공유하기 위해서 또 더 세부적인 전략 보고서를 또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 수석님께서 예를 들면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고 이상 외부로 뭐 전달과 실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혼자만에 많이 생각을 한다면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로 공유된 게 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기 혹시 자, 증인 김진모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전략을 이렇게 보면 근저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마은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 편을 임명하려 하고 있고 원래 국회에서 2명은 하나씩 추천하고 1명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걸 깨고 이제 정계선 마은혁 이 두 분을 임명하는 그런 수를 두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문영배, 이미선이라고 하는 소위 친야 성향의 재판관을 임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서 또 강행하려고 하고 있었고 하는 상황에서 증인이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활용해서 예. 이 부당한 어떻게 보면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예. 이런 논리를 고민하면서 이 방안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 이제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변호사님이 언론 보도 제시하신 거 보니까 날짜가 2025년 3월 31일자라서 예, 예. 증인은 3월 28일에 이거 만들었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 권성동 뭐 해서 야 한 탄핵안 2025년 3월 31일자 연합뉴스입니다. 예, 예. 권성동 야 한 탄핵안 발의 시 문형배 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라고 해가지고 증인 대응 전략이랑 똑같은 얘기 한 거네요. 3일 뒤에. 그건 제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 한 가지, 요 마지막입니다. 예. 증인 지금 민주당이 왜 한덕수 대행 등을 뭐 탄핵하고 이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을 하려고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요. 이 전국 참고자료 만드실 당시에 민주당이 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려고 하고 최상목을 탄핵하려고 하고 국무위원들 줄탄핵하려고 한 겁니까? 민주당이 왜? 민주당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예. 이렇게 한 이유가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 안 했고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지금 8인인데 마은혁 임명 안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예. 아시죠? 예, 최상목, 한덕수가 마은혁 예. 임명 안 했잖아요. 이 당시에. 그럼 4월 18일 경고해 버려 가지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해 버리면 헌법재판관 6인 돼 버리죠. 예. 그럼 탄핵 심판 선고 못 하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걸 하니까는 민주당이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아니, 만약에 저희가 예. 진짜로 뭐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다 임명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아예 헌법재판소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도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거나. 아니요. 그렇게 예. 하면 탄핵 시킨다고 하니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까지 탄핵 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죠. 마은혁 임명 안 했다 해서 지금 한덕수 최상목 줄탄핵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사께서- 네. 그거는 뭐 증인한테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증인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증인이 그 정무기획비서관에게 작성하고 보고한 보고서 중에 예. 증인이 이제 아이디어를 담은 게 있었을 텐데 예, 예. 그게 혹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예. 관련해서 반영된 것도 있었나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반영됐다고 생각한 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다들 아시는 거를 말씀을 아까도 하나 드리긴 했는데 예를 든다면은 그 여론조사로 의대 증언을 해야 되면은 저희가 의대 증언 보고서를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적정한 뭐 얘기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은 그게 이제 수석님들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사실상 뭐 반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만은 그걸 어떤 케이스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기획비서관실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인원수 말씀드릴까요? 제가 마지막에 있었을 때는 총리실에서 온 4급 그 과장님이 한 분 계셨고 행안부에서 온 5급 사무관님이 한 분 계셨고 국회에서 온 보좌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2명의 여직원인데 하나는 데이터를 다루는 친구, 둘 다 데이터를 다루는 친구, 요 정도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 지금 계속 문제되는 전국 참고 자료 예. 작성할 때 그 실에서 예. 직원분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예, 직원분들 중에 뭐 일부든 전부든 예.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예. 이 문건 작성 그러니까 당시. 요런 거 할 때 예를 네. 들자면은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보좌관 출신의 다른 후배가 있었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도 묻기도 하고요. 저희 앞에 이렇게 뭐 신문 같은 게 놔지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담소 나누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응 방안이라고 제시한 예. 아이디어는 예. 증인 혼자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같이 실에서 얘기를 나눠서 공통된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적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우선은 이제 쓴 거는 이제 제가 쓴 게 맞기 때문에 생각은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은 들고 그리고 제 기억에 아까도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거나 뭐 찾아봤던 기억들은 납니다. 근데 그 결론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했는 거는 제가 그거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보고서 이런 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실에서 그렇게 같이 얘기를 예, 나누고 예. 작성을 예,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그 총리실에서 온 직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다른 보좌관 출신 친구는 저보다 다른 경험들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친구라 이제 그 친구한테 또 물어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여론조사는 그 당시 안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여성 직원의 생각을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서로 얘기들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얘기를 많이 예. 그리고 이전에 정무수석 그 정무기획비서관실이죠. 예. 거기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뭐 여론상 이슈가 생기면 예.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셨나요? 제 기억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님들 그 기사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부에서 어떻게 임명이 되셨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 이제 재판관님들의 판례상 이분은 뭐 진보에 가깝다, 뭐 이런 것들을 기사를 제가 정리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관련하여 작성한 예, 적 그런 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거의 탄핵 즈음에 그 정도만 정리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오전에 출석하셨던 홍철호 증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예. 않는다라고 예. 하셨는데 예. 근데 굳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가면서 이 예. 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 아까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그 진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루틴하게 하는 일은 계속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수석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 이건 저희가 이제 수석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석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거를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해봤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굳이 업무가 예. 그래서 수석님 아까 그 홍철호 증인이 예. 업무가 아니라는 부분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제시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드는데 예. 그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건은 예. 헌법재판관 관련된 거지만 예.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는 다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희 사무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런 어떤 기획을 하기 전에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가장 큰 현안들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피고인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할 당시에 국무조정실이나 예.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예. 업무 협조나 혹시 뭐 관련 여론 이슈 공유 같은 거를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한 적은 있나요? 업무를 같이 원래 루틴하기로는 그 국무조정실에서 온 직원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원래는 협의를 하는 루트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분이 그 국무조정실에서 온 분이 하는데 예. 그 시기에는 안 했다는 예. 그럼 최상목 피고인이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는 그 별도의 보좌 조직과 관련해서 예. 같이 업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그때 받은 적도 저희 없고요. 쪽으로 요청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구성이 된 걸로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는 사람을 보내진 않았고요. 예,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길 관련해서 다음 길 2명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네, 지금 2명 소환할 예정인데 김수혜, 방기선, 네, 2명 다 가능할까요? 오늘 기존에 홍철호 진행한 거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김수혜는 저희 쪽에서는 많이 물어볼 건 없고요. 이 저기 담화문 작성한 그 국무총리실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방기선은 이제 홍철호 비하면은 오후에 해도 좀 많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방기선만 불러서 그냥 종일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방기선만 불러서 하는 건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신문사항이 좀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길은 방기선을 오전 10시에 불러서 10시부터 정인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혜는 다음 길로 네, 나중에 다음 재판할 때 이제 언제 부를지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재판 관련해서는 3월 13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방기선을 불러서 그 오후까지 계속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기일들은 특검에서 제출한 그 2월 20일자 입증계획 2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야 아마 변호인들께서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방기선 하고 그 다음에 서원식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까 싶습니다. 김수혜는 그러면 꼭 문제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가요? 친해 시간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닙니까? 순서상 첫 길에 네네. 그렇게 순서대로 방기선, 김수혜를 증인신문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인삼 저기 소환장도 보낸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기억할 때는 아마 이제 증인 대상자들이 다 특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그래서 이제 뭔가 시간적 배분을 고려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냥 뭐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길에 방기선 한 명만 하는 건 맞고요. 김수혜는 그 다음 길에 원하시면 그 다음 길에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